사진을 하게 된 계기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제가 표현하는 방법이 서툴러서 그림이 안 되니까 사진기라는 기계를 통해서 내 생각을 담아보고 싶어서 사진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한국 전통 문화 관련돼서 종가의 모든 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살던 집은 한옥이었지만 그때는 우리 집이었거든요. 그 이름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파트 문화가 바뀌면서 가옥의 구조나 형태가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향수, 어렸을 때의 꿈,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고 싶어서 한옥을 찍기 시작을 했고요. 한옥을 사진을 찍다 보니 그 안에 묻어있는 우리의 문화, 지금은 잊혀져가는, 잊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한옥 사진을 찍느라고 전국에 한옥을 많이 다녔어요. 한옥을 많이 다녔는데 한옥은 굉장히 띄엄띄엄 있거든요. 멀리 가서 있는데 안동 지역을 가보니까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만 해도 한 370여 곳이 되고 문화재로 지정 안 된 것까지 합치면 한 500여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띄엄띄엄 돌아다니다가 안동이라는 지역을 가니까 한 곳에 밀집이 되어 있어서 그곳에서 계속 작업을 하게 됐고, 그곳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처음에 생각할 때는 안동 사람들의 그런 고루함, 고지식함,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무겁게 다가왔었어요. 근데 그 무거웠던 모습들이 이게 전통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고지식함이 지켜냈구나 하는 걸로 어느 순간에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각, 그 전에 선현들의 삶의 모습, 그거를 사진으로, 기록으로 남겨보고 싶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죠. 우리가 빨리빨리 하고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한테는 필요한 정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른들의 삶을 보므로 반성을 할 게 많았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랬습니다. 안동의 종가문화 집성촌이잖아요. 거기에 참 외지인이 그 카메라를 갖고 들어가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그 어려움들을 어떤 시기로 계기가 이렇게 그분들하고 가까워질 수 있었나요?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고, 그 어른들께 제 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뭐 매체의 기자라든지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 같았으면 저는 KBS에서 왔습니다, 저는 조선일보에서 왔습니다 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프리랜서였고 특별히 프로젝트가 있어서 간 게 아니라 그 문화에 매료돼서 갔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접근하기는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선은 저는 속살을 보기를 원했지 겉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광객으로 간 게 아니라 그분들의 삶의 하나부터 10가지를 모두 다 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분들 안방까지, 부엌까지 침입을 함에 있어서는 친해지지 않고는 촬영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른들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같은 집을 며칠씩 묵기도 하고 1년에 몇 번씩 들리기도 하고 친분을 쌓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다 배고파서 왔습니다, 밥 주세요 라든지 그런 식으로 문을 두드렸고요. 처음에는 그분들은 굉장히 외지 사람들에 대한 경계,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편협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무게감 때문에 마음을 쉽게 열어주지를 않았어요. 마음을 쉽게 열어주지 않았지만 같은 일의 반복이라고 할까? 같은 일로 계속 찾아뵈니까 정이 들게 됐고요. 같이 목욕도 가게 됐고, 겨울이 되면 교통이 불편하고 하루에 버스가 3번 정도밖에 안 들어오는데 병원 갈 일도 생기고 목욕탕 갈 일도 생기고
그럴 때마다 제가 모시고 다녔어요, 어른들을. 그래서 같이 목욕도 하고 그러다 보니 정이 쌓이게 된 거고요. 장 보러 간다고 하면 같이 장 보러 가고 그러면서 소통을 하게 됐어요. 소통을 하고 그 어른들의 삶을 기록을 하다 보니 그 어른들도 좋아하시게 됐고요. 보면 전통의 맥이 끊어지고 있는 게 눈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어른들도 끊어지지만 내 자식은 아니야. 내 자식은 아니야. 내 자식은 나와 똑같은 행위를 반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록으로 남긴다고 하니까 이제는 좋아하시고, 저는 어느 집에 밥숟가락이 몇 개고 어느 집에서 그릇을 바꿨는지 다 알아요. 이제는 그 정도로 친해졌기 때문에 지금은 작업하기가 수월해졌죠. 이제 6년, 7년 정도 그분들 안방과 부엌을 넘나들다 보니까 어느 집에 무슨 음식을 잘하고 어느 음식의 제사상에는 뭐를 올리고 하는 것까지 이제는 속속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른들하고 굉장히 친해졌는데 어느 날 편찮으시다고 서울로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서 병원을 몇 번 다니시고 다시 안동에 가서 뵀는데 굉장히 체격이 좋으셨던 분이 홀쭉해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더라고요. 그 돌아가시는 모습을 봤을 때 한 종손의 죽음이 또 새로운 종손을 만드는 과정을 봤거든요. 그 만드는 과정에서 집안에서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서울에 있는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내려와야 되느냐, 아니면 더 늙을 때까지, 퇴직할 때까지 서울에 있어야 하느냐, 그 문제로 가정이 다툼이 나고요. 하지만 그분은 과감히 포기하고 서울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내려가셨어요. 서울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내려갔지만 가족들은 남아있고요. 종부는 그 삶을 인정을 못해서 안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가족들이,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서울에서 기반을 잡았는데 하루아침에 내려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또 문중의 어른으로서 새로운 대표가 되는 건데 버거운 삶이잖아요. 버거운 삶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우여곡절들을 옆에서 보면서 과연 나라면 저 종가를 지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남게 됐고요. 하지만 그거를 서울 생활을 과감히 포기하고 내려가는 그 종손 어르신의 판단력에는 박수를 쳐주지만 못 내려가는 종부님을 보면서 저게 현실이구나, 그걸 느끼게 됐죠. 그게 참 가슴 아파요. 현실과 지켜야 되는 일에 대한 갈등? 하지만 그건 그 문중만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어느 집이나 다 똑같은 문제에 남겨져 있는데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또 다른 종가에 가면 비슷한 예들이 많아요. 비슷한 예가 많은데 69세 된 종손 어르신이 서울서 기자 생활을 하다가 퇴직을 하고 내려가셨어요. 93세 된 할머니하고 단둘이 살고 계시는데 장을 담그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가보니까. 근데 그 할머니가 약간 치매기도 있으시고 한데 아들을 데려다가 이제 장을 담그시는 거예요. 이제는 아들도 늙어서 똑바로 못 서 계시는 그런 아들이에요. 근데 둘이서 소꿉장난 하듯이 장을 담그는 모습을 보고 지키려는 사람, 그걸 먹음으로 기뻐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문화였고 여태까지 지켜온 정신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